네, 하락의 오전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조금은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2% 가깝게 지금 밀렸다가 지금 1.4%대까지 하락폭이 많이 축소된 그런 모습입니다. 2770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다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소형주가 계속해서 가장 많이 밀리는 이러한 구도가 지금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작부터가 약간 우려가 됐었죠. 사실 미국 증시에서 많이 밀리면서 국내 증시도 투자 심리가 많이 놀란 그런 모습입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1.1% 밀리면서 하락 출발을 한 것이고요. 그 뒤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는데 9시에 2,961포인트가 2,700을 한번 깼었고 그 다음에 잠깐 살아났다가 또 깨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지금 약간은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확인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2,700선이네요. 자, 다음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관이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이런 그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변동 없고요. 3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이 됐고 프로그램과 연기금이 동반 매수를 합니다. 연기금 쪽에서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대형주 중심으로 삽니다. 지금 1시간 전에 1,500억 매수였는데 기관이 더 사야 되는데 사질 않습니다. 1,200억으로 약간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자,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더 하락으로 잡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4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됐고 기관이 사고 있는 대형주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지금 1,250억에서 1,085억. 지금 매도세가 줄긴 해서도 충분히 기관이 지금 사는 매수세가 줄어든 만큼 좀 상쇄시키지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거래소가 약간은 회복세에 접어든 그런 내용을 보여준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 없습니다. 계속 2%대에서 등락하고 있고 860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회복했다가 하회했다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역시 일제히 하락을 합니다. 특히 중소형주가 3%를 전후한 하락세가 나온다라는 점 코스닥에서는 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래소보다 더 밀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전 거래일 대비해서 지금 한 2%가량 훅 떨어지면서 출발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장중 저가 수준을 좀 등락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역시 10시 되기 전에 그리고 11시 되기 전에 한 번씩 장중 저가를 기록한 다음에 지금은 약간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3거래일 만에 동반 매수를 하는데 미약합니다. 팔 때는 확확 팔더니 살 때는 조금씩 사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개인만 팔고 있죠. 자, 외국인이 코스닥 100종목을 삽니다. 그리고 이 소형주 쪽에서는 팔고 있는 그런 흐름 연출이 되고 있고 1시간 전에 200억 지금 매수를 했었었는데요. 지금은 400억 좀 넘게 조금 더 탄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기관 보시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조금 사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코스닥 100종목에서 사고 있습니다. 130억 매수해서 190억까지 지금 1시간 전 대비해서 조금씩이지만 주요 수급들은 매수세를 조금씩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SK 하이닉스 계속 삽니다. 지금 그 하이닉스에 관련된 내용들, 기관에 약간 매도를 하더라도 외국인은 사는 그런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탑5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NC소프트 게임주가 들어가 있네요. 거기에다 대한항공, S-오일, 유가 급등했죠. 이제 그거 반영을 하는 겁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에서는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적 잘 나오고, 그리고 계약 따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좋고, 이런 쪽에 시장에 그런 가치가 몰려 있습니다.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약간 부진한 모습이긴 해도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합니다. 수두 백신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좀 계약이 좀 체결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남미 시장 진출의 첫 단추를 꿰었다라는 그런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인 범위보건기구로부터 우리나라 돈으로 약 374억 원 규모의 수두 백신 잠정 수주 물량을 사전 통지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을 거의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입찰을 수주한 게
지금 법미보건기구에서는 처음 있는 그런 일이고 앞으로 수주 물량에 따라서 이 미국의 중남미 쪽 이쪽에 대한 지역의 공급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 속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소폭이지만 동반 매수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사는 종목 거의 없거든요. 자,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했고 기관도 6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매수는 하고 있지만 개인이 워낙에 팔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 선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들어서 횡보 좀 작년에 쭉 하다가 고가를 계속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8월에 급격하게 올라갔던 그 상승폭을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다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좀 하락 추세에 접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오늘 이러한 내용 속에서 지금 호재에 따라서 올라는 갑니다. 9시에 고가를 기록했고 거의 16만 원 근처까지 갔습니다. 현재까지도 고가권을 견조하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기관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어떤 종목 살까요? 기관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샀다 팔았다. 오늘은 둘 다 삽니다. 자,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은행주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 기술적인 그런 반등, 그리고 포스코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불안한 경기에 관련된 악재도 있고 거기에다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올라가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뭐 16일 날 침공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반도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안 좋은 영향이 예측이 되면서 지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미국장에서도 엔비디아가 7.2% 떨어졌고 뭐 램리서치, 퀄컴 다 5%대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준 것도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저가 매수성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장중에 뭐 거의 보합 그리고 또 그 이상의 움직임도 살짝 보여줬었죠. 자,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수 4거래일째 하고 있는데 종목 자체는 5거래일 만에 반락을 주고 있습니다. 자, 부진했던 1월을 뒤로하고 여전히 회복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산타고 오늘 내려옵니다. 시가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고 지금 고가는 9시에 132,000원 잠깐 넘겼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2차전지 쪽에서는 LNF가 제일 평가도 좋고, 그리고, 하락할 때 사자라는 그런 관점이죠. 그리고 펄어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타바이오와 안랩,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비덴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좀 저가 매수세라고 시장에서 평가합니다. 자, LNF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증권사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기회가 되는 이런 전략인 겁니다. 자, 키움증권 쪽에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길게 볼 때 양극재 생산 능력도 더 늘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거기에다가 해외 양극재 법인들하고 LNF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진출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조인트 벤처도 설립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그리고 또 여기 테슬라랑 엮여 있는 그런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수요처가 확실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나오면서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금 27만 원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 속에서 오늘 LNF는 잘 움직이는 편입니다. 자, 외국인만 5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되고 지금 종목이 증시가 밀리게 되면서 3거래일째 하락하지만 증시 대비해서는 괜찮죠. 작년 11월 이후 완만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부분부터 내려온 게 한 28% 내려왔는데 코로나 발발했을 때부터 저기 고점까지 올라간 걸 생각하면 1400%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조금 완만하게 내려갔다 할 수 있겠죠. 자, 역시 오늘 증시 영향 때문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내용이 좋기 때문에 반등하면서 거의 18만 원 근처까지 고가를 기록을 했었었고 현재도 고가권을 잘 유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사는 종목입니다. 자, CJ 프레시웨이 오늘 기본이 중요하다, 실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저 종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CJ E&M,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RNC 바이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CJ 프레시웨이 오늘 왜 이렇게 강한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실적 개선이 되는데 구조적인 실적 개선이다 이런 측면이고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의 포인트를 맞춥니다. 적자를 계속 기록하다가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상품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저 CJ 프레시웨이 거 먹는 사람은 조금 비싸지니까 싫은 거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가격 전가가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망이 좋아진 겁니다. 자, 그리고 단체 급식의 수익성도 개선되고 비용 절감 효과까지 더 겹치었다라는 게 이번 실적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도 괜찮고 2020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20%가량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 속에서 오늘 주요 매물벽을 뚫고 올라가는 CJ 프레시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기관만 삽니다. 1월 21일 이후에 하루 빼고 계속 사는 기관이 되겠고 3거래일 만에 급반등 줍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이쪽을 좋게 본다는 얘기고요. 자, 올 연말에 좀 휘청 한번 했었었죠. 바로 이쪽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잠깐 덜컹거리는 가슴을 뒤로하고 약간의 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빠르게 지금 주요 매물벽까지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중기 상승 추세 회복 구간에 놓여 있고요. 오늘 급등하면서 개장을 한 이후에 현재는 이러한 급등세는 줄었지만 그래도 아주 견조하게 천천히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시장 상황 자, 5장 시작을 하겠습니다. 12시 17분이네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여기에서 또 어떤 해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투자 심리가 안 좋긴 안 좋나 봅니다. 미국 증시 오를 땐 잘 못 따라가더니 내릴 땐 또 이렇게 다 따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시장이 안 좋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미국장이 안 좋았던 배경을 조금 살펴보자면, 미국 연준의 긴축에 대한 경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침공 가능성 확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 국민들한테 대피 권고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긴축과 관련해서도 골드만삭스에서 연내 7회까지 이제 금리 인상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좋을 만한 내용이 아예 없었다라고 전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 시장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악영향을 같이 이제 업고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3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고요. 서비스업이라든지 전기 전자 업종에서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오나 통신, 유틸리티 같은 경기 방어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고,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때문에 석유라든지 가스, 그리고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3%대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전업종이 하락하고 있고, 특히 기술주들이 좀 낙폭을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은 이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오늘 시장 전체를 통틀어 보았을 때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긴축에 대한 이야기 하나,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 하나인데요. 침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까지 사례를 보았을 때는 설마 하겠느냐는 의견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쏠리는지가 결국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흥부석유, 이제 대성산업 같은 GS도 있겠네요. 이런 이제 LPG라든지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런 수급이 있을 때, 특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두드러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방산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특징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불과 한 달 전쯤에도 굉장히 핫했던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탈모 테마와 관련된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탈모와 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등재를 한다라고 지원이 된다라고 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시장에서 그 건보 적용 공약들 초안에서 이제 뭐 탈모 치료제, 임플란트의 건보 적용에 대한 공약들이 좀 삭제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시장에서 탈모 치료제에 관심을 가질 만한 메리트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살펴보면서 최근 시장이 뭐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멀찍이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관점에서 어디에 수급이 쏠리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수급이 떠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조금 유의 깊게 보신다면은 다가오는 이제 3월까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좀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수급이 문제지만 수급이 답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관점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으로 좀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 볼 텐데요.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 특징주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NC소프트입니다. 네. NC소프트 뭐 신작 얘기 있던데 좀 자세하게 잡아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NC소프트가 차세대 신규 신작 5종을 이제 티저 영상을 공개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출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 하반기에 가장 기대작이었던 TL이라는 작품이 이제 출시될 예정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NC소프트가 사실 리니지라는 IP를 제외하면 두드러지는 IP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많이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대작이라든지 이런 5종류나 되는 IP를 출시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NC소프트의 가치를 조금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번 신작에 있어 특징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을 이제 목표로 출시하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콘솔과 PC, 모바일까지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 또 2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르를 다양화해서 이제 저희가 MMORPG에 기존에 치우쳤던 것들이 장르가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유저층을 노릴 수 있는 것,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출시가 되어봐야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 하반기까지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자면 리니지 W 같은 경우가 블레이드 앤 소울 2 출시 이후에 굉장히 나빴던 NC소프트의 실적을 조금 더 개선하는 데는 긍정적인 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려와 달리 양호한 실적을 조금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제 우상향하는 일매출 정도는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2분기에는 북미와 유럽에도 관련된 이제 리니지 W를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글로벌하게 더 넓혀 나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5가지 신작이 공개했는데 앞으로 출시되는 이제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P2E라고 하는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는 말 그대로 NFT 게임을 점점 더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도입되는 방안에 대한 건 나오지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게임 관련주들이 NFT 관련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기정사실화된 내용이고 오히려 이제는 그런 기대감보다 실질적으로 도입되는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NC소프트 주가 반등에 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1일에 NFT 게임과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주고 그 뒤로 조금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만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게임주는 기대감보다는 이제 확실하게 보여줬을 때 같이 좀 움직여봐야겠습니다. NC소프트 봤고요. 두 번째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LNF입니다. 네. 자, LNF 2차전지 소재 종목 중에서도 증권사의 평가는 계속 좋더라고요. 좀 자세히 잡아주십시오. 네, 우선 증권사의 평가가 좋게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또 에코프로 BM의 반사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작년에 증설 이슈가 나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런 증설에 대한 내용들이 실적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283억 정도로 전 분기 대비 109% 그리고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면서 2개 분기 연속으로 이게 사상 최고치 경신이 나왔거든요. 결국은 실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테슬라로 가는 이제 NCMA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좀 빨리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증권사에서 예상했던 추정치보다도 훨씬 더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방금 이 증설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이제 신공장 가동이 본격적으로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양극재 생산이 5만 톤 정도였다면 올해는 신공장 가동으로 7만 톤이 더 늘어난 12만 톤으로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극재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했을 때 한 2배 정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늘어나는 수요를 다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회사가 벌어들일 수익이 많다는 데 조금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테슬라와 이제 양극재 계약 체결했고, 미국의 배터리 재활용 회사와도 전략적 파트너십, 이렇게 갖추는 등 지금 쉽게 말해서 전기차 1위 업체라는 확실한 수요처도 있고, 그리고 북미 진출을 할 수 있는 교두보도 마련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LNF 같은 경우에 지금 에코프로 BM의 투심이 많이 흔들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궁금한 게 피비님께서는 지금 에코프로 BM과 LNF를 같이 놓고 보면 어느 쪽이 조금 더 매력 있다고 보세요? 네, 우선 이제 아직까지 결국은 이제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무언가 확정돼서 깔끔하게 정리되기 전까지는 계속 리스크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충분히 많이 싸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매끄럽게 정리된 부분이 이제 매끄럽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 놓고 보았을 때는 LNF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현장에서 또 LNF 쪽 보네요. 자, 이번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수급 특징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삼성 SDI입니다. 자, 오늘 하락하는 장에서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 호재가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은 호재라고 말씀드릴 건 아직 없고요. 대신에 이제 다른 종목들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작년 4분기 실적만 한번 짚어보면 그 시장 기대치에 비해서는 실적이 굉장히 영업이익, 매출액 양쪽 다 떨어져서 나왔거든요. 특히 영업이익은 연말에 이제 일회성 상여금이 있었다는 부분 생각해보면 그 외에 이제 생각보다는 실적 기대치보다는 하회를 했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전기 자동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에 따라서 생산이 차질이 되기 때문에 그 배터리도 판매가 조금 부진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도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갈 길이 조금 멀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을 했고 SK온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고는 아직까지 거리가 멀긴 하지만은 사업적으로 좋은 흐름 보인다는 부분 생각하면 삼성 SDI가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다른 주요 배터리 업체들을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가 자체가 많이 싸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주가가 제일 싸다는 것은 이유는 이겁니다. 이제 증설에 대해서 가장 좀 보수적인 이제 스탠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인데 증설에 대해서 보수적이라는 것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적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평가의 그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매출 개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구간에서 보더라도 현재 사업 자체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거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 가격이 부담스럽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SK온으로 분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자하기 부담스럽다 생각하신다면 삼성 SDI도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분할에 대한 부담이 없는 회사 삼성 SDI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의 수급 특징 줍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CJ 프레시웨이입니다. 네, 오늘 아주 강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네, 우선 CJ 프레시웨이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 인센티브가 50억 있었거든요. 그 인센티브 50억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시장 기대치보다도 훨씬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170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습니다.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었는데 오히려 식자재 유통 부분에서 이제 매출액이 굉장히 좀 잘 나왔고요. 외식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좀 견조하다는 것을 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가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 판가 인상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수익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외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판가가 유지되거나 판가가 더 인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 2월에 통상적으로 이제 비수기로 이제 적자가 나왔었는데, 올해 1월과 2월에는 비용도 절감 부분도 있었고 수요도 굉장히 잘 나오면서 흑자 달성이 무난하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긴 관점에서는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고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보실 종목입니다. 네, 결국 시장에서는 실적 본다는 얘기를 이 CJ 프레시 웨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추천주 때 다시 한번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12시 섹터별 흐름 점검하겠습니다. 김민학 캐스터입니다.